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지금 잠깐 아들 보러 나가서 설거지 좀 해달라 그러고 네, 요새 수능 끝나서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여러분. 갑자기 애가 온순한 양으로 바뀌더니 설거지 해달라면 설거지 해주고 방 청소해달라면 방 청소해주고 네,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동안 그렇게 부딪혔었나 봐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결과 나오기 전이라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어, 중3 겨울방학 중3부터 사실 제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해서 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이제 저는 뭐라고 할까요? 중3 아이를 두 명이나 키워봤잖아요. 그랬을 때 큰아이 때는 솔직히 자기 주도라기보다는 막 우왕좌왕 하다가 되게 막 학원도 보냈다가 막 끊었다가 막 이러면서 되게 우왕좌왕 하다가 좀 시간을 좀 많이 낭비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저한테 그때는 이제 큰아이 중3 때는 유튜브로 뭐 찾아보고 이런 생각을 그때만 해도 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검색 정도나 해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떤 간접적인 경험도 없고 그냥 누구네 대학을 되게 잘 갔대 이러면서 그런 사례들을 되게 보면서 그냥 막 우왕좌왕 이렇게 적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큰애 때는 참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배 마음의 이야기들이 내가 꼭 그대로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그냥 중3, 고1, 고2 이렇게 해서 겨울방학.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중1이다, 중2다, 중3이다 아이들이 다 다를 텐데 만약에 이제 중2쯤 됐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하면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돼.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중3 겨울방학을 아이와 함께 보낸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아이랑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 저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여러분 제가 제목에도 써놨듯이 자기주도예요, 자기주도. 그러니까 사실은 윈터스쿨 이런 데 보내고자 하는 그런 막 뭐라 그럴까요? 유혹이 되게 많아요. 근데 윈터스쿨 같은 데는 어떤 애들이 가면 좋으냐면 정말 성적이 좀 중하위권인 아이들 있잖아요. 아예 왜 공부 습관이 안 잡혔거나 이런 친구들은 가면 아주 기초부터 해갖고 하루 종일 앉혀서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어, 좀 중상위권이다 이런 아이들은 솔직히 이렇게 주어진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하고 빨리 시행착오도 좀 겪어보고 빨리 이게 아니구나 뭐 또는 이게 나한테 맞구나 이런 것들을 좀 겪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둘째 때부터는 제가 안 보내고는 있지만 큰아이도 사실은 중3 때 윈터는 안 보내고, 큰아이 때는 윈터가 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고등학교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시험 보는 입학시험 뭐, 해갖고 뭐 순위대로 막 뽑고, 그래서 뭐 장학금 주고, 뭐 받고, 뭐 이런 거를 하다가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랑 여러분은 3월이잖아요. 3월 되기 전 2월까지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정도 있고요. 네. 사실 고1 올라가기 전 마지막 겨울방학이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 중3은 제가 느끼기에 중3 아이들은 아마 머릿속에 가장 첫 번째로는 공부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고1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고등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이다 이 생각이 제일 강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은 아이들의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서 약간의 여유를 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중3의 우선순위.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중3의 우선순위.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우선순위는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렇게 겪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을 한번 겪어봤더니, 정말 마지막까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수학이에요, 수학.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사실 이과라서 더 그랬던 건 아닌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문이과 구별이 없어지잖아요. 명심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수원과 수투가 공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써놨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달라지는 점이 수원 수투 수상 수하랑 다른 거예요. 수상 수하는 고1 때 통합으로 이렇게 배우는 어떤 기본 개념이고 고2 때 거부터가 이제 수능 범위에 들어가는 수원, 수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고1 때 거는 왜 중요해요, 여러분? 내신이 있으니까 수상 수하도 해야죠. 네, 수상 수하도 해야 되는데 일단 수능에서 말하자면 공통으로는 수원 수투가 문과 계열 뭐 이과 계열 어쨌든 계열 구분은 없어진다고는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과탐을 선택하냐 사탐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두 개 중에 각각 하나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뀌어서. 그래서 어쨌든 자기 아이가 뭐 이렇게 술이나 과학 쪽을 잘하면 아마 그쪽으로 가실 거고, 대학도.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 그런 거 잘 싫어하고, 그나마 외우는 거는 좀 잘한다라고 하면 사탐 정도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도 이제 그쪽 인문계열 쪽으로 가야 되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서 해야 될 게, 얘네 때는 정시 확대가 적용이 되는 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애초에 약간은 수능형의 공부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등 수학에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 수학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등 수학의 수원 수투가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확통이나 확률과 통계예요. 이거 중2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와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기하. 기하는 이제 도형 파트죠, 도형 파트.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건축학과나 뭐 물리학과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기하나 뭐 미적분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가서 수학을 못하면 이과 수업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문과 계열 아이들은 확통을 많이 고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아이가 뭐 특히나 뭐 도형 파트에 강하다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고 상관은 없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보기 나름인데 이 점수를 어떻게 합산하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수원 수투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확통, 미적분, 기하, 벡터는 없어지고 기하 파트가 선택 과목 중에 하나씩 하나보다. 그래서 중3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일단 기본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문이과가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는 여러분 수학을 다 같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을 다 같이 보면 수학을 잘했던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월등히 잘할 거 아니에요, 준비를. 그러면 걔네들한테 수학 과목이 다 내신에서 만약에 우위를 빼앗긴다면 수학이 제일 여러분 1학년 때는 단위수가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잘하는 아이가 당연히 내신에서 유리하는 거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학이 잘 나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뭐 교차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수학이 안 나오면 이과 애들은 정말 힘들고 그다음에 문과 애들은 수학이 안 나오면 수학이 잘 봤을 때는 서울대 같은 데 갔을 때 완전히 플러스 점수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문과 계열이든 뭐 이과 계열이든 어쨌든 그쪽 방향을 상관없이 수학은 1순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아이들이 지금 빨리 다 잡아야 될 것들이 영어죠, 영어. 예, 영어가 2순위.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순위를 매기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왜냐면 국어도 기본적으로 점수가 잘 나와줘야 아이들이 수학이나 뭐 어려운 과학이나 사탐 외우는 거에 시간을 조금 더 쓸 수 있고 할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3 때 뭘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을 맛보는 정도로만 하자라고 할 거고, 아까 2순위 영어는 최대한 단어랑 구문, 물론 문법도 외우고 해야 되지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단어, 구문을 먼저 위주로 해서 중3 때. 그리고 중3 겨울방학도 있고 이제 뭐 문법이야 차차 더 많이 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걸
빼자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고1 거는 통합과학이에요. 그래서 얘는 고2 때 이제 아이들이 과탐을 선택하는 아이들, 물화생지 중에서 뭐 2개를 선택하거나 뭐 이러는 아이들은 고1 여름방학 정도, 그러니까 사실 과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그 분량이 많고, 나중에 하면 굉장히 좀, 예,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어도 고2 겨울방학에, 그러니까 조금 빠르면 고2 여름방학부터는 과학은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중3 겨울방학에는 물론 다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주도 윈터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선행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열심히 해서 한번 뭔가 고1 생활을 준비하고 싶은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정도 예습하는 걸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 시험 공부에는, 그러니까 시험 공부라기보다 모든 어떤 학습의 가장 기본은 시간 배분인데, 제가 1순위를 수학이라고 했듯이 사실은 막 이렇게 적어보니까 대여섯 시간은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하루에 대여섯 시간은 수학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는 짧게 잡아야 3시간, 길게 잡으면 4시간. 아니, 그럼 도대체 몇 시간을 하루에 공부를 하라는 거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어는 2시간 정도. 이것도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말 같은 때 조금 내 아이가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꼭 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보다는 오후부터는 저는 공부를 해요. 일요일 오전까지 좀 푹 쉬다가.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주말 같은 데 조금 더 보강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잡아봤어요. 그리고 하루는 수학, 영어, 국어, 또 하루는 수학, 영어, 과학, 이런 식으로 해서 국어를 좀 번갈아, 과학과 국어를 주중에는 좀 번갈아 하고, 혹시 모자르는 부분은 주말 같은 때, 네, 조금 더 보강을 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보면, 여기 보면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잠은 충분히 재워주시는 게 좋겠죠. 잠은. 그러니까 참 이 잠 때문에 저도 고3 내내 많이 싸웠는데, 일찍 자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싸워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냥 일찍 자라고 한 번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자기가 좀 고생하고, 그 뒤에 좀 자기가 피곤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11시에도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최소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는 자면 좋겠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학 때는 이제 학원을 하나도 안 다닌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이들 상황에 맞게 잘 조절을 하세요. 잠은 그냥 8시간에서 9시간 충분히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 안 자면 언제 자요? 예. 또 워낙 그때 피곤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아이가 엄마 내가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 같아. 한 7시간 정도만 자도 될 것 같아 하면 차차 줄여서 7시간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고3 때는 참, 네, 좋아요. 왜냐면 평일날 7시간 자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자는 게 되거든요. 고3 때는. 뭐 그렇게 잘 수도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방학 때는 저는 이렇게 그냥 좀, 저희 아이가 잠에 좀 민감한 편이라 잠을 푹 못 자면 그 다음날을 다 망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그냥 일단 푹 재우는 거. 예. 그래서 충분히 재우는 게 저는 좋고, 그다음에 밥을 3끼를 먹는다고 할 때 한 끼 한 3, 40분 정도 먹는다고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로 잡아봤어요. 그리고 휴식은 내가 하루에 3번 정도 한다고 할 때 한 1시간 반, 30분씩 뭐 아이들 왜 카톡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아예 딱 정해 놓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막 수시로 카톡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딱 제어해서 내가 몇 시까지는 안 봐 하고 알람을 딱 설정해 놓고, 그걸 끝나고 나면 한 템포 끝나고 나면 잠깐 이렇게 보고 자기네들 잠깐 뭐 웹툰 볼 것도 보고, 그런 식으로 약간 조율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핸드폰을 뺏고 뭐 핸드폰을 없애고 아이들한테 욕구불만만 쌓이게 되고, 그것이 결코 아이들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좋지 않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걸 따져보니까 한 12시간 정도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 12시간 정도 남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맞춰서 이렇게 뭐 만들기가 12시간 정도 남는데, 딱 맞춰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면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공부 시간을, 왜냐면 그날 뭐 아이가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밥이 좀 늦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뭐 피치 못해 뭐 잠깐 뭐 아침에 뭐 샤워하다 늦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 저는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3이 이렇게나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혹시 중2인 아이들은 이렇게 좀 평소에 자기주도가 된 아이들은 조금씩 주말 같은 때 이렇게 시험 기간 같은 때 이럴 때 하루에 이렇게 풀로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씩 들이세요. 여러분 아이랑 얘기해서 한번 너 자신한테 한번 도전해 봐라 이러면서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6분?